자, 오늘의 첫 번째 사건부터 볼 텐데 미국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. 네, 미국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2014년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서 그 음주운전 처벌 위기까지 있었던 40대 남성의 사연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미국 경찰이 단속을 했더니 굉장히 높은 수치가 적발이 됐었는데요. 현장에서 그는 나 술 한 모금도 안 먹었다 이렇게 무죄 주장을 했었습니다. 억울하다라고 했는데요. 최근에서야 이 사람이 왜 억울했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음주 측정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? 그러니까 2014년에 노스캐롤라이나 한 도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된 거예요. 예. 근데 이 남성이 난 정말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아예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. 그래서 체열 검사를 해요. 체열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나 뭐 저기나 이제 음주 수치는 비슷한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2%가 나온 겁니다. 많이 나네요. 0.2%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0.08이 취소죠. 예. 어마어마하게 많이 술을 마신 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대략 환산해 보면 10잔 이상의 아주 독한 술을 마신 것으로 예. 그 당시에 경찰은 봤던 겁니다.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온 건데 음주 사실은 또 계속 부인했다고 네, 해요. 맞습니다. 병원에서 체열을 했는데 0.2%가 나왔어요.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술을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나는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술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도 마신 적이 없다. 이렇게 예. 얘기를 했는데요. 경찰, 체열한 의사,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사정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우긴 게 아니라 예. 실제로 이 사람 말이 진실이었습니다. 이 사람 말을 진실이라고 확인해준 기관이 의학센터가 있었는데요. 뉴욕 리치먼드 대학교의 의학전문센터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더니 3년 뒤에 이 억울함의 어떤 그 실마리가 잡혔습니다.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. 네, 이 남성이 소화기관 발효 증후군으로 알려진 자동 양조 증후군에 걸린 예. 환자, 정말 희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고요. 최근 영국 의학저널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면서 이 남성의 사연도 알려지게 됐습니다. 자동 양조 증후군 어떤 병입니까? 오토브로리 신드롬. 네, 예. 그러니까 양조장이라는 뜻이에요. 몸이. 그러니까 몸의 양조장이다. 몸에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쓰는 효모가 있어서 예. 우리가 보통 막걸리 뭐로 담죠? 쌀 같은 거로 담잖아요. 그렇죠. 쌀을 넣어서 그 효모가 있으면 발효가 돼서 막걸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이분은 몸 안에 그게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 사실상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맥주나 와인 양조 제빵 같은 데 흔히 사용되는 효모가 저분의 예. 소화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요. 굉장히 놀랐는데요.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1배까지 오를 수 있는 말 그대로 몸이 양조장인 분입니다. 자, 이러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는 우리는 되게 신기하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 사는 게 힘든 거예요. 질병인 겁니다.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 하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나른함의 증세를 보이고요.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. 예. 근데 치료를 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과 똑같이 우울증, 기억력 상실, 공격성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남성 결국 치료를 받았습니까? 친척들이 설득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. 특별한 보충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는데 몇 주 뒤에 다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. 예. 또 심각했을 때는 뇌출혈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. 결국 그 사람 무죄를 밝혀낸 그 연구진들이 이거 제대로 맞는 치료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시 연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권고하는 치료법을 따랐습니다. 중간에 피자와 콜라를 먹고 재발된 것 빼고는 치료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고요. 예. 그래서 현재는 피자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치유도 됐고 간간히 이제 그 알코올 측정하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런 병에 걸렸던 사실 처음에 경찰도 의사도 전혀 예상을 못했겠어요. 예상이 불가능하죠. 우리도 예.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1970년도 일본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집단으로 발병했던 전례가 있는 거 빼고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저 질병이 보고된 게 1980년대랍니다. 그리고 현재까지 30년 동안 총 5개 사례밖에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을 치료한 의료진이 2011년도에 이제 왜 이게 갑자기 생겼을까?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닌가를 봤는데 후천적이랍니다.
2011년에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항생제 투여를 받았는데 예. 이 투여한 항생제가 몸 안의 미생물 균형에 지장을 초래해서 아하. 갑자기 이상한 효소가 이제 생성되게 만들면서 이 병이 생겼는데 이렇게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그러네요. 발병은 또 처음이라 또 굉장히 또 희귀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사례인데, 자, 그러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경우에, 이 경우에는 좀, 이거,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경우에는 사실은 예. 무죄로 판단을 해야죠. 일단 범죄의 고의가 없잖아요.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음주나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음주도 아니고 약물도 아닙니다. 신체의 효모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런 희귀성 있는 질환의 환자들은 예. 아무래도 음주는 안 했지만 위험성은 똑같잖아요. 그 운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알겠습니다.